네, 안녕하십니까. 시식뱅가드 하승주입니다. 오늘도 한번 라이브 방송 열어봤습니다. 자, 저주산 얘기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거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기로 하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오늘은 다른 얘기로 테슬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제 동영상 설명에서도 올려놨습니다만, 제가 이게 오랫동안 이 유튜브 방송 이걸 해오면서 하다 보면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측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예측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것저것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맞춘 것도 있고요. 아주 자랑스럽게 내가 이런 것도 맞췄어라고 자랑하는 것도 있고, 이거 예측을 했다는 것 자체를 좀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흑역사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테슬라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옛날에 테슬라 이거 제대로 되겠나?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그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뭐라고 했는지 다 까먹었어요. 근데 그것도 찾아보려고 하니까 잘 찾아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엄청 얘기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제 몇몇 친구들한테 항의를 들었습니다. 내가 네 얘기 듣고 테슬라 안 사가지고 나 살라고 그랬는데 진짜 네 얘기 듣고 설득돼서 안 샀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 좋은 기회를 10배 따블라는 주식 살 기회를 놓쳤다, 이런 항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할 말이 없고요. 저도 안 샀으니까. 그리고 늘 하는 말, 투자는 자기 판단, 자기 책임입니다. 그런 거고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늘, 테슬라 이야기를, 근데 또 사실 맞춘 것도 많아요. 일단 제가 제일 자랑스럽게 이 맞춘 걸로 자랑하는 게, 그겁니다. 코비드가 맨 처음에 터졌을 때, 전 세계에서 이 코비드 문제로 가장, 대처를 못해서 큰 고통을 받을 나라는 딱 한 나라를 꼽으라면 그 미국일 거다라고 예언을 했었는데 그대로 맞았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놀랍다. 근데 그거 뭐 맞춰가지고 무슨 득이 있어? 득은 없죠. 원래 그런 겁니다. 예. 또 맞춘 거, 일단 맞춘 거라기보다도 이미 다 나온 얘기 해석한 거긴 합니다만, 니콜라 이런 거 사면 안 된다. 실제로 그랬었고요. 물론 그건 일 터지고 난 다음에 한 얘기니까 제가 예언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했을 때 절대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거 정말 설득이 있었거든요. 쿠팡은 지금 우리나라 온라인 유통 시장을 완전히 휩쓸고 있어서 제 예상보다 우리나라에서의 시장 장악력은 더 커졌지만서도 주식 측면에서 보자고 그러면 그때 상장했을 때 샀으면은 완전 박살났죠. 3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 그런 거는 제가 맞춘 걸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예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주가가 막 한참 뛰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걸 따라 들어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 쪽이었습니다. 너무 하다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말 중에서 이 뭐 말도 안 되는 개뻥이야, 이런 식으로 들릴 만한 얘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막 한 달에 500대 만다 이런 말 그대로 생산 병목에 이제 시달리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지가 나중에는 2천만 대를 1년에 만들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을 어떻게 고지고대로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제가 얘기했을 때에 비해서 한 10배 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 하나가 되었고, 이제 와서 하승주 책임져라 그러면 그냥 책임은 미안하다는 말로 떼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무 설득력 있게 얘기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요번에는 그만큼 설득력이 있을까는 모르겠고, 또 이거를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별의별 얘기를 다 하게 되니까 투자에 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제 말대로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댓글로 하승이 네 말대로 했으니까 돼서 고맙다 인 거고, 제 말대로 안 되면 제가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고 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 정도인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시다시피 자동차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 투자가도 아니고 투자 분석가도 아닙니다. 그런 현실적인 한계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찾아와 주시는 우리 복숭아 아저씨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 오시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이런 시간에는 연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뭘 아저씨가 얘기 혼자 조리조리 떠들고 있는 방송을 보신다고 그러십니까? 뭐 찾아오셔서 감사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다른 즐거운 일들을 많이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전기차 시장은 매년 큰 폭의 성장을 거두다가 올해 들어와서 성장세가 많이 꺾였습니다. 실제로 현대기아차에서 나오는 차들도 이거 왜 이렇게 안 팔려? 라고 이제 깜짝 놀라는 이런 자동들도 생기기 시작을 했었죠. 반면 향후에도 이렇게 이제 전기차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들을 쭉 하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하는 전망만큼 그렇게 전기차가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비관론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성장 폭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이지 앞으로 계속 더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일단 우리 기본적인 전제로 놔두고 생각을 해보죠. 일단 전기차 시장은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내연기관차 시장들도 내연기관차 시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 시장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시장이 왜 하던 시장이냐 하면 이게 전 세계적인 글로벌화된 시장인데 그 시장의 규모가 딱 고정된 시장이라서 그렇습니다. 매년 자동차 시장은 연간 8천만 대가 팔리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 8천만 대라고 하는 숫자가 안 바뀌어요. 정말로 그냥 그 자리에서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시장 규모 자체가, 이 생산량 자체가 더 커지지 않습니다. 이 사이에서 이 8천만 대라고 하는 시장을 갖다가 각 그 메이커들이 서로 나눠 먹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나눠 먹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은 1600만 대 이걸로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 160만 대에서 180만 대 요 정도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8천만 대까지, 예전에는 뭐 6천만 대, 5천만 대 이러다 8천만 대가 쭉 올라왔는데, 이 올라온 거는 딱 중국 시장이 커진 만큼만 올랐습니다. 중국 시장이 원래 뭐 한 400만 대, 500만 대 팔리던 옛날 2000년대 전에 1990년대 이때까지 이러다가 2500만 대가 쭉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중국 시장에서 2000만 대가 늘면서 8000만 대 시장이 딱 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딱 고정입니다. 여기서 나눠먹기를 하는데 자동차 시장 8천만 대 중에서 그 다음에 지금 테슬라가 하는 것도 자기 2천만 대 만들겠다고 하는 이 8천만 대 중에서 자기가 2천만 대 들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전 지구인이 필요로 하고 있는 자동차의 양은 딱 그 정도로 거의 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잘 안 변하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신차들은, 새로 생산되는 차들은 계속 전기차들의 비중들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를 생각을 했을 때 여태까지 여러 가지 이제 이 비관론들이 있었어요. 진짜 뭐 너무 설득 있는 비관론입니다. 1.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1. 비싸다. 이거 정말 크거든요. 똑같은 뭐 예를 들면 소나타 크기의 차, 내연기관 차와 전기차는 거의 뭐 2배 가까이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전기차 소비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에 결정적으로 구애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입니다. 두 번째로는 충전입니다. 이 충전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주입시키는 것과 전기를 투입시키는 것, 이거는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냥 기름 콸콸콸 넣으면 끝인데 전기는 이거 꽂아놔 놓고 밤새도록 이걸 꽂아놔야 된다. 그래야지 그 다음날 출발할 수 있다. 입니다. 만약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전기 떨어지면 어떡해? 그냥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트럭 불러야 되는 거고. 자, 이거 감당할 수 있느냐? 세 번째로는 약간 뭐 문화적인 것이긴 하지만서도 예를 들면 불나면 못 끄니까 무섭다라든가 뭐 아니면 전기차로서는 내연기관차를 했었을 때 뭐 감성이 안 살아난다. 감성파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전기차로서의 뭐 어떤 다른 특징들 이런 것들이 난 마음에 들지 않아 뭐 이런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1번, 2번이 제일 컸습니다. 1번 가격, 2번 충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도 하이브리드파였어요. 하이브리드는 지금 현재까지 뭐 있는 것 중에서 뭐 말할 수 없이 이거 편리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뭐 똑같이 주유소에 똑같이 총 넣으면 되고, 매우 효율적이다. 이것까지도 다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되고 있는 거 맞죠? 이거 꽂아놓고, 아이고, 밤새도록 이걸 꽂아놔요.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댓글 하나만 좀 남겨주시겠어요? 제가 좀 저기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전 거에 갖다 붙어서 되는 건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되는 거 맞긴 맞나 보다. 근데 왜 댓글이, 이거 맞구나. 예, 팀장님도 오셨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와서 전기차 시장이 팍 깎였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장만 깎인 게 아닙니다. 내연기관차들 시장들도 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의 감소폭이 더 크죠. 뭐 왜 그럴까? 이유는 뭐 너무 심플합니다. 고금리라서 그렇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니까 차 가격도 높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아니 그건 무슨 말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를 할부로 사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할부니까 할부 금리가 높아지니까 자동차 매달 내는 할부금이 더 높아지잖아요. 값이 비싸지는 효과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그 소위 가처분 소득이라고 그러죠. 내가 저기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세금과 이자를 빼고 난 게 내가 쓸 수 있는 소득이잖아요. 이자가 늘어나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듭니다. 차에 쓸 돈이 줄어든다는 말이죠.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게다가 뭐 이런 이유들이 제일 크죠.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그 판매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게 전기차 살 수 있는 여력들이 떨어지고 있고 게다가 이제 전기차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가격과 충전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현대기아차 그룹이 지금 대단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걸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현대차가 불리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가 미국에서 판매량 2위, 3위 합니다. 1위는 어디야? 당연히 테슬라. 2위와 3위를 GM과 현대기아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결과거든요. 도저히 제대로 못 봤는데. 그런데 현대기아가 이 문제 중에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에 대한 해결책 솔루션을 냈습니다. 바로 충전 문제입니다. 충전 문제에 대해서 초고속 충전이 가능하다. 이걸 데리고 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대기아차에서 나오는 전용 충전소에 가서 그 초급속 충전을 꽂으면 주유소에서 하는 것보다 그리 큰 차이 나지 않게 해요. 게다가 차를 매우 잘 만듭니다. 특히나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서 그 안에서의 공간 활용들이나 그리고 그 다음에 전기 밖으로 빼서 쓰는 V2L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우 좋은 기능들이거든요. 그런 것들로 통해서 현대기아차는 잘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기아차가 2등 내지 3등이라고 하는 말은 1등과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1등은 어디야? 당연히 테슬라죠. 테슬라에 한 4분의 1 정도 파나? 그 정도 팔아서 2등 하는 겁니다. 테슬라는 너무너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전 세계 전기차 판매 순위 이런 걸 보면 압도적인 1등이 그냥 계속 테슬라입니다. 그럼 테슬라는 뭘 해결했느냐? 충전 문제에 대해서 현대기아가 초고속 충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충전 시간을 갖다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걸 성공했어요. 그런데 테슬라는 뭘 했냐? 슈퍼차저라고 하는 충전소를 온 동네 다 깔아놨다. 이걸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테슬라 전용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는 게 매우 쉽고 편리하며 고장도 별로 없어가지고 쓰는데 매우 편리해. 그래서 테슬라 쓰는데 충전 문제로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어. 엄청나게 크죠? 게다가 결정타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날린 초강력 결정타. 바로 가격입니다. 와, 저는 정말 이런 모멘트가 올 거라고 별로 생각을 못 했었고, 이 가격이라는 모멘트 있잖아요. 저는 테슬라 안 타봤어요. 하다못해 옆자리도 아직 타본 적 없어요. 유튜브는 많이 봤죠. 그래서 이 차가 얼마나 좋은지 잘 모릅니다. 전기차로 슉 나간다니 기분이 좋다. 좋겠지. 잘 몰라요. 예. 그리고
뭐 소위 FSD라 그러죠.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완전 자율주행 기능, 뭐 자율주행 기능인데 그거 엄청 좋다더라. 뭐 역시 안 해봐서 모릅니다. 좋겠지 뭐. 남들 다 좋다는데 뭐 좋겠지. 여러모로 좋겠지.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저는 테슬라에 대한 뷰를 바꾸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가 안 된다 저거 이런 얘기를 하다가 되네 라고 결정적으로 뷰를 바꾼 게 바로 대량 생산이 되잖아 이걸 보고 바꿨거든요. 예전에 그때 제가 테슬라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테슬라가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건 대량 생산의 벽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걸 넘은 거예요. 대량 생산 하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에서부터 모든 게 바뀝니다. 뭐가 바뀌느냐? 가격이 바뀝니다. 뭐냐? 자동차는 뭐 어지간한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자동차는 규모의 경제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느냐 못하느냐는 그 자동차 회사가 생존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얼마냐? 뭐 대충 저는 한 500만 대 정도로 보는데 연산 이 정도의 규모의 경제를 만들지 못하면 니치 마켓을 뚫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미니 같이 뭐 예쁘장한 이런 차를 만드는 전용 공장이에요. 뭐 브랜드예요. 뭐라든가 뭐 페라리, 뭐 포르쉐 이런데 뭐 이렇게 우리만큼 이렇게 빠른 차 없어. 이런 식인 거예요. 나머지 대중 메이커들은 이 규모의 경제가 그냥 알파의 오메가 모든 것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야지 더 좋은 차를 더 싸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무조건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테슬라는 그게 성공을 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테슬라는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그런 회사가 아니다라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이제 라이브까지 열고 테슬라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걸 보면서 무슨 기시감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분야에 대해서 매우 훌륭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어떤 경쟁력이냐? 상품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이 상품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소위 우리는 다 가성비 그러잖아요. 가격이 너무 비싸면 암만 좋아봐야 뭐해. 그런데 싸게 만들 수 있다면 얘기가 다르죠. 그리고 처음에는 옛날에는 테슬라도 한 대 한 대 만들 때마다 손해보면서 팔았어요. 왜냐하면 몇 대 못 만드니까. 만드는 걸로 해서 얘기를 하면 다 손해가 됐는데 지금은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 중에서 대당 순이익이 가장 높은 자동차 회사가 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자, 그러면 이제 테슬라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테슬라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테슬라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리소스가 뭔가, 내가 갖고 있는 테슬라는 무슨 장점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합시다. 테슬라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압도적인 기술력, 전기차로서의 뭐 브랜드력, 일론 머스크의 놀라운 경영력, 뭐 등등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테슬라가 갖고 있는 압도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자동차 회사도 가지지 못한 압도적인 장점. 저는 그게 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지금 현재 주가 그렇게 튀고 난 다음에 말 그대로 무한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강점이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주가가 뭐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고 나면 나머지 뭐 GM, 뭐 포드, 뭐 이런 데랑 이제 시가총액 면에서는 뭐 몇백 차이 나죠. 그러면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테슬라가 말 그대로 무한한 현금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투자도 마음껏 할 수 있고요. 연구개발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폭스바겐이 연간 쓰고 있는 연구개발비가 테슬라의 한 최소한 10배 넘는다. 그래서 테슬라가 폭스바겐을 폭스바겐이 제대로 이제 힘내면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젠 반대입니다. 폭스바겐은 절대 못 따라잡습니다. 왜? 현금이 모자랐어요. 테슬라는 현금이 무한정 있습니다. 이 무한정한 현금으로 뭘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연구개발 엄청나게 하고요. 생산시설, 생산공장 엄청나게 짓습니다. 그런데 또 할 수 있는 게 있죠. 뭐죠?
가격 인하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윤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뭐 모델 Y 같은 경우 뭐 10몇 프로, 모델 3는 뭐 20몇 프로 이렇게 해서 이만큼 쭉 가격을 내렸잖아요. 가격을 왜 내렸겠습니까? 너무 당연하게도 많이 팔려고. 가격이 싸지만 많이 파니까. 그런데 많이 팔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연간 지구상에서 팔리는 자동차의 총량은 8천만 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테슬라가 많이 팔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회사들의 판매량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소위 마켓쉐어 경쟁이죠. 마켓쉐어 경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와 하다못해 절대 가격에서라도 싸지 않으면 그 브랜드의 차는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나온 효과가 포드가 전기차에서 거의 만세 부르고 있습니다. 포드가 꽤 기대를 모았었거든요. 전기차에서. 얘네들 준비 많이 했다 그러고 뭐 우리도 미국 회사야. 우리도 뭐 기술 많이 했어. 라고 해가지고 그 얘네들이 포드가 갖고 있는 진짜 뭐 포드의 자랑 F150 그 큰 픽업 트럭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전기차 만들 거야. 그래가지고 픽업 트럭 매니아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미국에 있는 그 레드넥 아저씨들이 포드 트럭이 전기로 나오기만 해봐라 당근한다. 이런 사람들 진짜 말 그대로 몇백만 있는 것처럼 보였고, 게다가 포드가 갖고 있는 제일 큰 그 자동차 유산, 이건 머스탱이죠. 그 머슬카라고 불리는 이런 포니카, 이거 엄청나게 멋있는 차, 이것도 전기차로 만들 거다. 이렇게 해서 이거 내기만 하면 하고 했었는데 냈어요. 냈는데 처음에 잠깐 팔리고 지금 판매가 거의 폭망 수준입니다. 왜? 테슬라보다 많이 비싸니까. 그래서 테슬라 수준보다 가격대보다 더 낮추겠다. 그러면 대당 몇 천만 원씩 적자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포드가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어요. GM 마찬가지입니다. 캐딜락 리릭이라고 하는 전기 SUV가 있는데 그거 처음에 나온다고 했을 때 사람들 엄청 기대했었어요. 왜냐면 컨셉카가 너무 멋지게 생겨요. 저도 너무 멋져가지고 와 저거 좀 너무 멋진데? 라고 했었는데 그거 모델 Y보다 너무 비싸잖아. 그럼 모델 Y 사지 뭐. 이렇게 해서 캐딜락 리릭도 지금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아직까지도 월 판매량 몇백 대 수준입니다. 그럼 대폭망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런 시장들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어떤 기시감이 들고 있습니다. 바로 2000년대 초반의 MP3 전쟁입니다. 자, 이러면서 요 시간 동안에 화면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화면이 바뀌었나요? 자,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기계를 기억하실 겁니다. 아이리버 MP3입니다. 이거 꽤 괜찮았었고요. 모양 나름대로 다른 그 제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인기 있었었죠. 그래서 아이리버가 전 세계 MP3 시장을 말 그대로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리버의 경쟁 상대가 어디였었냐 하면 경쟁 상대가 거의 없다시피 했었는데 딱 두 개 정도 고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삼성전자가 우리도 MP3 만들겠다. 저 아이리버 저거 만든 사장님이 삼성전자에서 나가서 만든 그런 회사 아니냐고. 우리가 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지. 그래서 삼성전자가 옙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MP3를 만들었죠. 그리고 영원한 강자 애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그때까지만 해서도 그 MP3에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게 플래시 메모리형 그 MP3잖아요. 그런데 이 애플이 그때까지만 해서도 이상하게 계속 MP3를 하드디스크형으로만 내놓습니다. 그 스티브 잡스의 고집인데, 잠깐만요. 아니, 자기는 그 MP3 하나를 쓰면은 여기에 곡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플래시 메모리 여기에는 뭐 그때는 뭐 128, 256 메가바이트 이러니까 몇 개 안 들어가. 이걸로는 아예 안 돼. 이래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50기가짜리는 넣어야지. 이래서 넣습니다. 근데 이 기계가 꽤 비쌌어요. 한 60만원씩 하고 이랬거든요. 아니 근데 MP3로 음악 기계로 60만원씩 쓰기는 부담되는데 아이리버는 20몇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크기도 작고 쓰기도 훨씬 편하고 뭐 떨어뜨려도 저기 하드디스크 형이니까 떨어뜨리면 큰일 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모로 이제 부담스러웠는데 아이리버가 그래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을 뛰어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팟 좋아하는 사람들이 애플도 빨리 플래시 메모리를 쓴 작은 그 아이팟을 좀 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끝까지 안 내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저러는가 모르겠는데 계속 그러다가 운명의 날이 옵니다. 그게 아이팟 미니가 출시된 날입니다. 아이팟 미니가 이때 당시에 정말 처음에 나왔었을 때 혁신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왜? 일단 너무너무 작고 예쁘고, 잠깐만요. 이게 아이팟 미니인데요. 이제 화면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좀 바쁘네. 왜 안 돼? 에라이. 자, 다시 그냥 원래 이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팟 미니는 진짜 크기가 예전 거에 비교할 수 없이 작고 예쁘고, 그리고 애플의 강력한 통합 소프트웨어 아이튠즈 이런 걸 쓸 수 있고, 합법적인 mp3를 가장 쉽게 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팟 미니의 최고 장점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쌌어요. 싸다는 겁니다. 저도 아이팟 미니가 처음 나왔을 때 나오자마자 바로 샀습니다. 왜? 싸서. 그 전까지 저는 아이리버가 없었습니다. 중국산 뭐 진짜 싸구려 하나를 쓰고 있었는데, 정말 형편없는 그 중국산 제품인데 그거라도 좋다고 쓰고 있었는데, 아이팟 미니를 없는 형편에 질렀습니다. 왜? 싸서. 그 당시에 아이리버가 한 5, 6만 원 정도 했었는데 아이팟 미니가 18만 원 정도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차이야?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몇만 원짜리도 이윤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18만 원에 내고 나니까 그럼 아이리버도 가격을 내리면 되지 않느냐? 못 내려요. 왜? 원가가 비싸서. 그럼 저기 원가가 뭐가 비싼데? 안에 들어가는 플래시 메모리가 비쌌습니다. 그 플래시 메모리를 누가 공급하느냐? 삼성전자가 공급을 합니다. 삼성전자도 당시에 옙이라고 하는 mp3를 만들고 있었는데, 얘네들도 아이팟 미니보다 더 비쌌습니다. 같은 용량에 비해서. 그래서 그때 나온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삼성전자 내의 옙 사업부, mp3 사업부에서 그 삼성전자 내부에 있는 플래시 메모리 사업부에 가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아니, 애플 우리 경쟁사인데 이 경쟁사한테 이렇게 싼 값에 플래시 메모리를 부품으로 주면 어떡하냐? 우리도 그 가격 애플 준 가격으로 달라.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그 당시에 플래시 메모리 사업부 애들이 그런, 너네도 그럼 1억대 주문하던가. 자, 애플이 한 거는 바로 그것입니다. 대량 구매를 통한 납품 가격 인하였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아이팟 미니 한 방에 1억대 주문하면은 그 가격에 드릴 수 있습니다 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 옙 사업부도 그렇고 아이리버도 그렇고 그 규모가 안 돼요. 애플은 그걸 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할 수 있었냐? 1. 애플은 자기네가 그 정도 팔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한 방에 현금으로 지를 만한 말 그대로 무한정한 현금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가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렇게 아이팟이 제가 기억으로 아이팟 미니가 나온 게 2004년인가 그럴 텐데, 그 이후에 애플의 아이폰이 나올 때까지 mp3 시장은 애플이 그냥 다 평정을 해버립니다. 아이리버도 저때 망했어요. 다른 데 8년 넘어가고 그냥 망한 거나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도 mp3 사업부를 접었습니다. 왜? 아이팟 미니의 경쟁이 안 되니까. 그리고 애플은 몇 년 동안 저 mp3를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한 현금을 땡기고, 그 현금을 바탕으로 아이폰 시장에,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이때의 상황이 계속 오버랩이 되는데, 지금 전기차에서 테슬라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장의 충격은
FSD가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도조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발전시켜요. 뭐 뭘 해요? 뭘 해요? 뭘 해요? 아, 다 좋고요. 뭐 다 맞는 말이겠지. 근데 제가 가장 그러니까 좀 스케어리한 건 가격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코롤라보다도 싼 값에 살 수 있다고 그럽니다. 코롤라를 예를 들었는데 코롤라가 아반떼입니다. 아반떼와 모델 3가 같은 값에 살 수 있다면 누가 아반떼를 사겠습니까? 누가 코롤라를 사겠어요? 당연히 모델 3를 사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충전 문제, 이제는 예전보다 스트레스가 훨씬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충전기, 포트, 다들 이제 테슬라 걸로 다 통일입니다. 이제 GM 포드가 충전기, 충전소를 새로 제가 뭐 만다 하더라도 테슬라 충전, 호환 충전으로 만듭니다. 다 그렇게 됐어요. 이제 미국 시장에서 하다못해 현대기아도 뭐 그쪽에 들어가겠다고 그러는데 뭐 완전 평등됐습니다. 충전 포트는 테슬라로 차량 통일 끝. 그리고 가격, 이제 내연기관차보다도 더 쌈. 보조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아이고, 뭐, 보조금이 당연히 그, 쳐서 계산해야지. 소비자가 내는 돈이 중요하지, 뭐. 그게, 그 내는 돈의 성격이 보조금이 있네, 없네가 뭐 중요해. 그리고 향후에 보조금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테슬라는 대량 생산, 대량 판매를 통한 가격 경쟁력의 확보로 그 가격 경쟁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저는 MP3 시장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것처럼 MP3 시장처럼 전기차 시장도 완전 테슬라가 박살을 낼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박살날 때가 어디 있거냐? 저는 1번을 포드로 꼽습니다. 포드 나가 떨어질 것 같아요. 2번 어디가 될까? GM이라 생각합니다. 3번 폭스바겐이라 생각합니다. 제일 오래까지 버틸 수 있는 데가 어디일 거냐 그러면 도요타와 현대기아일 것 같아요. 이렇게 경쟁자들이 박살나고 나면 테슬라 독주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게 제 예상입니다. 그냥 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유튜버 분들이 워낙 잘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 다 맞을 거고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안 타봤는데 뭐 내가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알게 뭐야. 뭐 설사 타본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숫자로 보이는 것으로만 본다면, 그리고 가격은 나도 알 수 있잖아. 눈에 보이니까. 그 가격으로 보다면 이제는 거의 시장이 이제 말 그대로 파멸적 상황으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뭐 여름에 겨울에 한번 초대형 기후 위기 한번 겪고 나면은 이 탈탄소 이 경향 이거를 피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전기차가 주는 불편함도 있지만 매력도 있으니까 한번 타본 사람들은 다시 뭐 옛날로 내연기관 돌아갈 생각 별로 없어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전기차는 앞으로 확보도 이제 판매량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 이런 건 뭐 줄긴 줄겠죠.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뭐 정신 나간 애들이 있으면 더 많이 줄긴 하겠지만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전기차를 비롯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총량은 뭐 총량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뭐 어쨌든 전기차 자체의 상품력으로 시장 자체는 커질 것 같고요. 그 시장의 제일 큰 파이는 누가 먹을 것 같냐? 테슬라가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테슬라에 대한 투자를 권하십니까? 그건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자동차 시장에서의 뭐 한때는 매기, 뭐 큰 수조 안에 매기가 있으면 다른 물고기들이 매기에 긴장을 해가지고 건강해진다. 이제는 그게 아니라 상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족관 안에 있는 고기들을 다 씹어 먹어버릴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뭐 볼 때마다 와 정말 미국 기업들이 한번 마음 잡고 시장 휘집어 버리면 답이 없구나 라는 걸 진짜
자주 느낍니다. 제일 그랬던 게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씹어먹는 과정들이 그랬었고요. 이제는 자동차 시장, 스마트폰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자동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이 시장을 씹어먹는 꼴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본질적인 허들들, 이 허들을 테슬라는 다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허들을 뛰어넘는 수준이 아니라 다른 기존 자동차 업체들, 새로 뛰어드는 신생 자동차 업체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훨씬 뛰어난 상품성을 가진 제품들을 말도 못할 가격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란 말입니까? 네, 그거는 현대기아차의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론 너는 그래서 뭐 타냐? 근데 저는 내연기관 차 탑니다. 게다가 작년에 엔진이 터져가지고 엔진을 통째로 갈았기 때문에 이제 그 초대형 수리비 낸 만큼 타려고 그러면 이제 향후 몇 년 동안 차 갈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고 설사 그런 거 없다 하더라도 바꿀 돈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를 바꿀 일이 없습니다만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져가지고 차 바꿀 돈이 생겼다. 그럼 넌 못 탈래?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오닉 5 중고로 살 겁니다만은 그러나 저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테슬라 모델 Y를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테슬라 이야기 한번 길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것도 그래 아직 보는 사람도 없는데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댓글로나 나누고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네요. 유튜브 해봐야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저 부탁이 있습니다. 혹시 유튜브나 팟빵이나 이런 걸로 보시는 분들 있으면 유튜브에서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그냥 안 들으셔도 좋으니까 그냥 켜놓는 것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해야지 수익 창출 요건 이건이 아니라 여태까지 구독자 수랑 시청 시간 이게 모자라 가지고 유튜브 라이브를 못 켜요. 유튜브 라이브 좀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